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 주셨죠? 바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역영어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개 설명회를 담당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16기 관세사입니다. 16기 관세사면 몇 년도에 붙었을까요? 예, 99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왜 웃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예,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연구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거의 다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강의 경력도 그렇고 뭐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거의 뭐 모든 과목에서 다 1등 강사님들이 모인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이 학생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내년 4월에 있을 시험에 일단은 좀 합격을 하실 목표로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합격할 자신 있습니까? 2명만 대답을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간만 보려고요. 예, 그 스스로 허수가 되지 마세요. 예, 가뜩이나 1차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스스로 허수가 되지 마시고 좀 실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회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연구원, 저희 이제 연구원과 관사 자격 시험에 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수진과 과목별 공략 방안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인터넷이라든가 좀 지인들을 통해서 좀 알고 오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관세사한테 들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차 대비 전략,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또 경품도 하도록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아닐 거라 믿어요. 예. 자, 먼저 그 저희 연구원과 관세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왜 연구원이냐, 뭐 가끔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단순히 학원만을 하려고 이제 이거를 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사 학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관세사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여러 가지 통관과 관련된 자격증 또는 교육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좀 크게 키울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관세청의 산하기관에서 한 15년을 근무를 했었고, 연구실에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커 나갈 예정이고, 원래 이 학원이 생길 때는 관세사회랑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일이 어긋나면서 갑자기 이제 강남역에다가 터를 잡게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세사 자격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FTA 관세 전문가 과정, 그다음 관세무역 자격증, 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이런 원산지 관리사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원산지 관리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무자 과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강점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점유율 70% 이상 1등 학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합격자가 몇 명이 났죠? 90명이 났죠. 근데 그 대부분 학원들은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그 학원에 뭐 인터넷으로 단과라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다 그 학원 출신으로 잡습니다. 뭐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각 종교교회에서 신자 수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2차 모의고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2차는요 모의고사 과정이, 그리고 첨삭을 하고 매주 석차가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거의 막판에 이제 안착을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명 중에 64명이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연구원에서 2차 모의고사 석차가 그대로 시험으로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 그 모의고사 석차 상위 20명 중에 19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학원이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뭐 2차는 뭐 이미 모의고사 과정은 300명 이상이 다 마감 등록이 다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학원이 저희 이제 연구원의 장점인 거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은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 강의를 벌써 10몇 년씩 다 하신 분들이고 다 거의 과목에서 1등 하시는 분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강사님들이 단순한 월급쟁이 관세사가 아니라 관세법인이나 사무소의 대표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수업도 수업이지만 어떤 관세사로서의 어떤 올바른 직업관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삼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1차는 객관식이라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2차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직접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그분들이 채점을 하니까 그분들 보시기에 좋은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출제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힘들지만 지금 뭐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나가고 있고 교수님들 앞에 가서 막 헤헤헤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 여기 연구원에서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요. 실제 출제 교수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 업계에서 오래된 분들이고 동기들이 다 대부분 유명 법인의 대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을 하셔도 저희가 뭐 여기 뭐 세인, A1, 한주 나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법인들? 이런 법인들이 업계 1, 2위를 다투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들에 만약 취업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좋은 분들은 저희가 장학금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좀 어렵게 공부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등록금이 없어서 친척분들이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고등학교 등록금 내주시고, 진짜예요. 왜 비웃어?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내 식구가. 아무튼 그래서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좀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관세사 공부가 좀 힘들다,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90%, 100%는 좀 아니고 90%. 왜? 10%는 내야 열심히 하거든요. 100%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또 안 해요, 하다가. 그래서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90%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관세사법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나오는 부분이죠. 앞에 계신 대답 잘 하시는 분, 관세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출입, 통관, 대행하고 FTA 관련 컨설팅을 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질문이시네요. 답을 해주셨네. 자,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뭐예요? 수출입 통관을 대행을 합니다. 세무사가 세무신고 대리를 해주고 어떤 장부 작성을 대리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세사들이 이제 통관을 대리를 해주는데, 가끔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FTA다 뭐다 뭐 관세도 다 없어지는데 관세사가 뭐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뭐야, 딴 생각한 거예요? 그 사이에? FTA가 활성화가 되면 세율이 떨어지잖아요. 관세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관세사가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저 관세사 할래요. 그러면은 야, FTA다 뭐다 뭐 통관도 빨라지고 세율도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하니? 왜 해요? 거기서 지문 안 되잖아. 그러게 내가 왜 관세사를 하지?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자, FTA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관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관세 혜택을 주는 건데 관세하고 통관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세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인 거고,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하기에 적합한 건지, 검사는 제대로 맡았는지, 인체에 유해한 건 없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관 절차라는 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그 나라로부터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사들은 계속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고, 솔직히 FTA가 되면 관세사의 한 명으로서 가슴과 머리가 좀 따로 논다고 해야 될까요? 가슴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FTA 되면, 중국이랑 FTA 하면 우리나라 농부들 어떡하지? 어민들 어떡하지? 저분들 걱정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때요? 아싸, 일거리가 늘겠구나. 예, 무역량이 많아지면 관세사에 할 일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FTA로 인해서 이제 수입 물품뿐만 아니라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사의 업무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물품이 외국에 들어갈 때 FTA 혜택을 받아서 세율을, 그죠? 0%를 적용받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사 일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사 시험은 여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1차, 2차로 구분이 되죠. 1차는 몇 월 달에 봅니까? 4월 달에 보고요. 4월 초. 요번에 4월 11일로 발표가 됐고, 2차는 언제 봅니까? 예, 날짜는 잘 알고 있네요. 예, 7월 11일 날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보죠. 모든 국가 자격은 다 그렇습니다. 관세사는 여러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자격. 국가 자격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로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막아놓은 거를 국가 자격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그죠? 이런 사람들을 국가 자격이라고 하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회계사나 변리사 공부하는 분들 봤죠? 공부 널널하게 해요? 놀면서? 아니죠. 죽어라 하죠. 예, 관세사도 그렇게 하셔야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을 하시게 되면 예,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 그냥 조용조용히 아는 사람만 시험 보고 합격하면 좋은데 이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쓸데없이 신문에서 뭐라고 자꾸 떠벌려요. 자격증별 뭐 연간 소득 순위 뭐 맨날 발표하죠. 관세사가 항상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2위, 3위. 남의 속도 모르고. 예,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만 하더라도 1,500명 정도가 1차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올해 2014년에 보시면은 몇 명이죠? 2,950명, 3,000명이에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예. 합격 인원은 이 당시 75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15명 찔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만 놓고 좀 보면, 자, 3,00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208명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 접수는 한 거고, 실제 시험장에 온 건 몇 명? 2,200명. 예, 800명은 아예 시험장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200명 중에 합격한 거는 몇 명? 올해 1차? 570명. 그럼 한 4대 1이 조금 안 되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2,200명 중에서도 실제로 학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한 2번 정도 다 보고 문제도 풀고 이제 실제 경쟁률로 본다면은 한 1,000명 좀 넘지 않을까? 1,500명이 좀 안 되고, 예, 그 정도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시면 그 합격할 확률은 그래도 반 이상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쉽다고 많이 얘기하죠. 절대평가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2차. 1차가 쉬운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돼서 2차에 돌아옵니다. 그 2차를 보시면은 지금 올해 보면은 90명 뽑는데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거죠? 1,000명이 대상이 돼요. 올해 합격한 570명과 작년에 합격했던 500명, 유예생이죠. 작년에도 500명이 합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1,000명에서 90명을 뽑으니 1차야 뭐 쉽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2차에 가서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수험 계획을 세우실 때는 휴학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2차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 뒤에 계신 분들 요 앞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예.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받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2년 공부하면 붙을 수 있나요? 제가 점쟁인가요? 예. 10년을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극히 예외긴 하지만 1년 만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2년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냐는 보장은 없죠, 당연히. 예. 그럼 누가 압니까? 아무튼 자,
일단 올해 합격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녀 비율이 나옵니다. 지금 7대 3 정도로 남성 비율이 좀 높네요. 작년에는 한 6대 4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남학생들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별 비율이 나오는데, 자, 20대가 제일 많죠? 64%고 30대가 한 28% 정도인데 30대도 거의 초중반에 몰려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많이 좀 사람이 적고 40대도 조금 일부는 있어요. 40대가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40대가. 나머지는 다 20, 30대에서 합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합격자들은 거의 20대 중후반입니다. 평균 나이로 따져보면. 자, 전체 수험 기간인데 저기 연두색을 보시면은 44% 가장 많습니다. 몇 년으로 돼 있죠? 3년 미만인데 요게 만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횟수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공부 시작을 하셨어요. 2014년 12월에. 그럼 내년에 1차를 붙으시죠? 그럼 2016년에 2차를 붙으시죠? 그럼 횟수로는 어떻게 돼요? 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 2년 안팎이 제일 많습니다. 만 2년. 예. 그래서 여기 23%가 이제 4년 미만, 그러니까 3년차 동차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3년차 동차는 어떤 분들이죠? 1차 시험 보고 다음에 이제 2차를 유예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죠, 안타깝게. 근데 포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1년은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고수들이 많은 게 또 3년차 동차들도 고수가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23%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합치면은 거의 한 70%인가요? 70%가 3년, 4년,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한 2, 3년의 공부 기간이 제일 많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2년 미만도 한 20% 정도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에서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평생 관세사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고 안 되면 접을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이에요. 3년. 3년 안에 관세사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접는 게 답일 겁니다. 그거는 통계가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3년차까지는 합격자가 꽤 나와요. 3년차 동차까지는 한 20% 정도 30% 나오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3년까지 내가 무조건 이걸 붙겠다. 만약 3년 안에 안 되면 접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도 길어요? 예. 자, 여러분은 앞으로 한 6, 70년은 더 살 거 아닌가? 그죠? 많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 3년이에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데 3년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 동차 비율이 있는데 62% 보라색이 뭐죠? 유예생. 32%가 뭐? 동차. 근데 이 32%의 동차는 대부분 몇 년차 동차? 3년차 동차예요. 올해 합격자 90명 중에 생동차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바닥에서 쓰는 용어예요. 생동차. 뭐예요? 1차, 2차를 다 처음 봐서 한 번에 붙은 그런 변태 같은 애들이에요. 예. 매년 한 명씩 정도 있어요. 한 명. 올해도 2명 있었어요.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자,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생동차로 붙은 친구가 자기도 붙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자 발표할 당시에 뭐 하고 있었다? 아니, 2차 수업 듣고 있었어요. 그렇겠지. 내후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예로 나는 시험을 또 봐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차 심화반을 열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몰랐대.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대. 카톡으로 야, 너 합격해서 축하해. 뭔 소리야? 그러고 봤더니 진짜 자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는 거는 틀려요. 왜냐하면 동차 합격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여러분은 생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생동차의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90분의 1이라고. 왜 90분의 1의 희박한 확률에 도전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 1차가 4월에 있으니까 뭐 이건 대충 뭐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경험 삼아 보고 내후년 동차를 준비해야지.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고 뭐 인터넷에 보면 동차 얘기 나오니까 동차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실제 1차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차 준비하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의외로. 예. 그래서 동차를 절대 목표로 삼으시면 틀린 거고요. 일단 눈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내후년 동차를 보겠다? 마음가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별로 열심히 안 하겠죠? 예. 지금 한 달 열심히 해놓으면 최종 합격 기간이 1년이 단축이 돼요. 근데 지금 한 달을 어영부영 보내면 최종 합격이 1년이 미뤄져요. 지금 한 달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한 3개월은 좀 더 남았죠. 한 4개월 남았죠. 꽉꽉 채운다면. 지금 12월 20일이니까 4개월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차를 목표로 공부할 거예요. 이런 헛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예생 수험 기간이 이제 3년이 가장 많고요. 2년 미만이 제일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1차를 좀 목전에 두고 시작을 한 거죠. 한 3, 4개월 앞에 두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붙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얼마 공부한 거예요? 1년 4개월 정도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또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에 도전하시는 게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 그죠? 90분의 1보다는 이게 훨씬 높지 않아요? 5분의 1이? 그죠? 예.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공부가 되지, 자꾸 여지를 두고 뒤로 미루면요, 장수생이 돼요. 예. 꼭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 수험 기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린 동차 안 할 거니까. 그죠? 예, 내년 합격하고 1차 합격하고 2차는 내후년 할 거니까. 그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합격하면 뭐 먹고 살아요? 뭐 이런 질문인데,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가는 게 어디다? 관세법인, 그리고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많은 진로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관취급법인 들어보신 분? 통관취급법인 못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통관업은 관세사가 아닌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를 채용해서 통관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통관취급법인은 뭐냐면 그 물류기업이에요. 물류기업인데 예전에 관세사 수가 적을 때 관세사가 소수가 모든 물량을 커버를 못하니까 대형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관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너희들이 취급하는 창고나 아니면 운송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뭐를 할 수 있다? 통관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한 게 통관취급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뭐 한진, 대한통운 다 들어보셨죠? CJ, GLS, 택배도 다 하죠.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통관취급법인이에요. DHL 뭐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서도 관세사의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실 또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번이에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가서 기본적으로 일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을 좀 높여서, 몸값을 높여서 다른 직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관세법인으로.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출입 대기업 통관부서에 취업하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관세사가 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기업이 통관을 직접 하려면 어때요?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죠? 그 직원의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세사한테 아웃소싱하는 게 더 싸니까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뭐 관세 환급, 뭐 원산지 관리, 뭐 이런 자체 관리가 또 필요해서 관세사 팀을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뭐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결혼이 생기면 이렇게 한 명씩 경력직을 뽑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혹시 삼성전자 가고 싶으시면 여기서 열심히 일하셔서 몸값을 높여놓은 다음에 경력을 쌓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삼성전자 되게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 맞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월급을 쓸 시간을 안 줘요. 돈을 모으게 해주는 회사예요. 그죠? 되게 좋은 회사예요. 월급을 쓸 시간을 안 줘요. 예. 아무튼 예, 그런 부분도 있다. 요즘 뭐죠? 미생? 그런 회사 생활 되게 좋아 보여요. 어때요? 왜 관세사를 하는데?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 월급을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승진해야 돼요. 그죠? 승진해야 월급이 올라요.
근데 승진을 뭐 1년마다 해주나요? 다 승진 연한이 있어요. 신입사원 들어가서 3, 4년 열심히 충성을 해야 대리 달아주고 한 3, 400 올라요 연봉이. 그리고 또 대리 달고 열심히 한 4, 5년 또 해야 뭐 과장 달아주고 그렇게 해야 뭐 찔끔찔끔 올라가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내 나이는 10년이 지났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거의 40대가 눈앞에 보여요. 그럼 40대 위에 딱 보면 선배들이 어떻게 돼요 또? 명예퇴직 뭐 나가요. 그럼 내 앞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지금 전문직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사가 되면 일단은 여러분 굳이 뭐 수출입 대기업은 경험 삼아 한번 가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있을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광양을 갔더니 관세사 사무소에 가면 자격증을 걸어놓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대표 관세사님 그 생년월일이 1920 몇 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출고를 하신다? 진짜로? 예. 그 도사님처럼 눈썹이 자라셔가지고 하얀 눈썹이 이렇게 막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일을 하세요. 그게 자격증의 최고 아닌가요? 그죠? 아무리 의사라도요, 의사 선생님이라도 연세가 드시고 눈이 침침하고 손이 이게 잘 안 되면 수술 못 하잖아요. 그냥 학생들만 가르쳐야지. 그죠? 근데 관세상 그런 건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자, 저는 공무원이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사를 합격하시게 되면 관세직 공무원 응시하실 때 가산점 5점을 줍니다. 평균 5점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7급이나 9급, 9급은 좀 많이 뽑지만 7급 같은 경우 한 20명 안팎으로 뽑거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고. 자,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도 요즘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심사 쟁송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들도 회계법인 다 유명한 데 아시죠? 뭐 한영 뭐 있잖아요. 3일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법무법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합격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사실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력이 없죠.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여기를 가시는 거는 가봐야 뭐 시다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복사해와 PT 만들어. 그죠? 그래서 저기서 뭔가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롤을 갖고 싶으시면 일단은 여기에서 최소 5년은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양한 진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합격하면 강사도 시켜주나요? 라고 하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말리진 않습니다. 자, 교수진 소개와 뭐 과목별 뭐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좀 여러분이 계셨는데 지금 일단 1, 2월 달은 관세법은 구민회 관세사님이 1차는 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평관세법인의 인천 대표 관세사님이시고 지금 옆방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인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매출 순위를 갖고 계세요. 예, 저한테는 뭐 사달라 하지 마시고 저분한테 뭐 사달라고 해도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예, 그 다음에 무역영어만 경쟁이 높네. 예, 제가 여기 있고 이유열 관세사님하고 유샘나 관세사. 유샘나 관세사 같은 경우 작년에 합격한 30기 관세사인데 지금 학생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4학년인데 지금 열심히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뭐 여러 가지 기회는 많아지니까 꼭 합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은 이경신 세무사님하고 유지연 회계사님이 맡고 계시고 이경신 세무사님은 요 앞에 선능력 앞에 이경신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요 학생들? 자기 이름 따가서 세무사무소 하시고 그것도 강남에서. 그죠? 관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 우리 유지연 회계사님 예 그리고 김성훈 세무사님 두 분이 약간 성향이 좀 다르죠. 예, 유지연 회계사님은 좀 강의를 막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못하면 욕하고 막 이러는데 김성수 세무사님은 교수님처럼 조곤조곤 가르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뭐 샘플 강의나 이런 거 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 두 분 다 실력은 출중한 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2차 2차는 내년에 합격하시고 뭐 들으시면 되겠지만 재가령군 관세사님이 관세법을 하고 계시고 제일 유명하시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뭐 업계 지금 1위에요. 세인관세법인이 매출액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부대표로 계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HS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조천희 관세사님 계시고 이제 오수교 교수님이 계신데 오수교 교수님은 조금 이력이 특별하세요. 전직 공무원이셨어요. HS를 담당하는 부서에
중앙관세분석소라는 관세청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 기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되게 높은 분이었어요. HS 우리나라 도사예요. 최고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강의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좀 해주시고 있고, 실제 이분이 거의 10년간 계속 HS 출제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출제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는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거의 매년 들어가는 분들이 과목마다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거든요. 이분은 거의 10년간 계속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물론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정보를 많이 주실 수 있을 거고, 무역실무 최건수 관세사님이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고 20기 수석 합격자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박병호 관세사님이 지금은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시는데 온라인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세인관세법인 대표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다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다라고 알고 계세요? 회계. 그죠? 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1교시에 보면은 관세법과 무역영어 두 과목이 있는데, 뭐 관세법은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률들이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양은 좀 많지만.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관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80점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됩니다. 왜? 회계학을 40점만 넘기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을 누가 메워줘야 돼요? 제가 누군데요? 관세법이 메워줘요. 잘 알아요? 관세법? 친해요? 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무튼 관세법과 회계학이 점수를 좀 상쇄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 보는 게 무역영어인데, 무역영어 검정시험 자격이 있는 분, 국제무역사나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그 시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금 무역영어 검정시험은 거의 뭐 레터, 뭐 서신 같은 거 작성 뭐 이런 게 많이 위주로 나온다면, 관세사 무역영어는 어디서 나온대요? 주요 국제협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영어잖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점수는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60에서 70 정도는 나옵니다. 과거에는 무역영어가 회계학처럼 꽈락을 많이 내는 과목이어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회계학이 들어오면서 회계학과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요. 1차 과목에서 무역영어 강사 입장에서 조금 슬프긴 한데, 아무튼 무역영어도 여러분 60에서 70을 맞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2교시에 넘어가면 내국소비세법하고 뭐가 있죠? 회계학이 있죠. 회계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점만 일단 넘어야 돼요. 일단은 40점을 넘기고, 그러면은 무역영어랑 내국소비세법 둘이 평균 60을 또 넘겨줘야 되겠죠. 회계학은 관세법이 맡아줘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작년은 회계학 과락 때문에 떨어진 친구가 매우 많았어요. 평균은 넘었는데 회계학 과락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회계학을 과락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평균이 안 돼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누가 범위니까요? 내세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학 과락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58, 59. 무역영어는 60점대인데 회계학을 50대 초반을 깔아버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짧고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회계학, 무역영어는 어렵고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등한시해요? 내세법을 등한시해가지고 얘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세법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됐고, 다시 이제 연장선상인데, 그 1교시는 관세법, 무역영어고, 관세법에서 35문제 최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수 과목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FTA 특례법이 5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원래 FTA 특례법을 특강 형식으로 따로 합니다. 그걸 원래 11월, 12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이슈가 있죠, 여러분. 어디랑 FTA 해요? 캐나다랑도 했고, 뭐 또 뭐 터키 얘기도 나오고, 뭐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못했고 1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시간이 되시면 실강을 들으셔도 되고 인터넷 강의로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5문제에서 7문제면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범위가 작아요. 6시간 정도밖에 수업이 안 돼요. 그걸 일부러 버릴 이유는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뭐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에서 한 28문제에서 30문제가 나오고 무역 실무나 이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무형영어는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협약을 완전히 외워서 풀든 이해를 해서 풀든 일단은 뭐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무형영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회계학인데 회계학은 재무회계에서 30문제가 나오고 원가회계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원가회계도 기본 이론반에는 포함이 안 돼요. 따로 들으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나 다른 걸 들으셔야 되고 원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 2월 달쯤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풀이 이제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FTA 특례법과 원가회계는 들어두시면 돼요. 문제풀이는 다 같이 진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이제 수험을 생활을 시작을 하실 거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왔고 중고등학교 공부 쭉 해왔고 대학교 때도 공부해봤지만 이제 고시 공부는 여러분 프로가 되셔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의욕이 넘쳐서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죠? 1학년 때는 겁도 없이 원서도 막 사요. 네, 그 책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만 좀 손때 묻어 있고 어디 사물함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혀 있죠. 내가 이런 책도 있었나? 가끔 놀래기도 하죠. 예, 그런 공부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짤 때 시간으로 정해놔요. 관세법 4시간, 예를 들어서 무형영어 3시간,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계획을 짜시면 그건 아마추어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설정을 안 하고 이걸 막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내 목표는 내년 1차 합격이다. 그리고 내후년 2차 합격이다. 그럼 가까운 목표는 내년 1차 합격이죠. 그러면은 그 남은 3개월 내지는 4개월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게 이제 단계별 목표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는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3단계예요. 그럼 내가 기본이론을 뭐 1월 말까지 한번 끝내보겠다. 동강을 다 듣는다면. 이해됐죠? 그게 단계별 목표예요. 그리고 뭐 3월 초까지 문풀을 다 듣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1월 달 안에 기본 이론을 다 듣겠다. 그러면 이제 세부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 3시간 이런 식으로? 아니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양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한 달 안에 관세법 책을 다 보겠다. 그러면 나누세요, 그냥. 그러면은 하루당 나가야 될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진도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와도 일단 그 진도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습이 돼 있어야 2차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2차에 가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할 거는 많아요. 이해는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멈춰져 있으면 그냥 4개월, 3개월을 그냥 책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시간이 가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든지 정량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오늘 몇 페이지, 내일은 몇 페이지. 그래서 그걸 무조건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프로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본 이론 할 때 책을 한번 보시고요. 문제풀이도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일회독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책을 2번은 봐야 돼요. 최소 2번은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아마추어가 어떻냐? 처음 볼 때 다 하려고 그래요.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네, 아마추어 땐 그랬죠.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막 공부를 3시간 했어요. 오,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해. 근데 진도 나간 거 보면 막 2페이지, 3페이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그냥 이해. 그냥 필기 대충 잘 적어 놓고 이해. 그것만 하세요. 두 번째 볼 때 암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컨셉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책은 진도를 먼저 쫙쫙 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공부를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수험에서 다 망해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한두 달만 일찍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빡시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1, 2월 달 안에는 무조건 이론을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프라인을 들으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하실 거고, 자, 1, 2월 안에 기본 개념을 완전히 다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대 2회독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최대예요. 1회독만 제대로 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고, 자, 2월, 3월 요때 한 2월 말부터는 이제 문제 유형을 꼭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이라는 건 패턴이라는 게 있죠.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아하, 요건 요렇게 나왔던 거다, 요건 요렇게 나왔던 거다, 맹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2월, 3월 단계고, 그 다음에 3월 달에서 이제 4월 초까지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모의고사를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 무역력이랑 회계학은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차는 기본 이론 문풀 모의고사 이렇게 세 단계인데, 지금은 아마 이걸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2월, 3월 가면 기본 한번 다 봤는데 3월이 눈앞이에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풀과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럼 문풀을 선택해야 돼요? 모의를 선택해야 돼요? 문풀? 모의? 아니면 기본 한 번 더 돌려? 예, 문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풀과 모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문풀을 선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기출됐던 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게 70%예요.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그 부분에서 나온다는 의미니까. 자, 그러면 70%를 먼저 잡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풀이란 말이에요. 모의고사는 나머지 30%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택을 한다면 문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모의고사 겁도 없이 막 이렇게 넘어오지 마세요. 오케이? 예. 자, 됐고. 지금 학원 오프라인 커리큘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은 이론과 문제풀이반이 다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은 이제 모의고사 반밖에 없습니다. 한 달짜리 강의예요, 모의고사 반은.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이론 종합반은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강의는요, 순수한 이론반이라기보다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예, 그래서 이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 문풀, 모의까지 묶어가지고 3개월 과정을 그냥 쭉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기본 이론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반도 진행이 되고 문풀반도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요건데, 단기 합격 패키지인데, 이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꽤 많습니다. 무조건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론,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 모의 문풀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요. 기본 이론 7주, 문제풀이 4주, 모의고사 1주 해가지고, 예, 이 과정을 쭉 해가지고 스파르타처럼 진짜 빡시게 할 예정이에요. 물론 어떤 강사님은 기본 이론 먼저 쭉 빼시고 다음에 문제 풀 수도 있고, 어떤 강사님은 단원별로 하고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그건 강사님별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으로 쭉 간다. 총 몇 주죠? 12주네요. 예, 정 많이 들겠다. 예,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가격은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반을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1월부터 문제풀이를 수강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강 접수를 받는 거는 문풀, 모의를 합쳐서 받기도 하고 문풀만 받기도 해요. 그래서 문풀 같은 경우는 아까 강사님이 여러 분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예,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뭐 저기 데스크 쪽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일단 아이패드 미니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 드릴 거고,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설명회 참석 후 당일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 학원 개원할 때 그때 노트북 3개를 경품을 드렸어요. 그것도 어디 듣보잡 뭐 이런 거 아니고 삼성 걸로 3개를 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그 3분 중에 한 분도 수강을 안 했어요. 예, 솔직히 저 그때 상처받았어요. 노트북 하나를 받아가시면 그래 단가라도 하나 끊겠지라고 했는데, 뭐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한 명도 수강을 안 해서 이거 되게
가슴 아프다 참.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패드 미니 이제 되면 그 수강을 하시는 분에게 드릴 겁니다. 지금 아까 아이패드 박스 봤죠? 박스만 있어. 내용물은 없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적용되겠지만 할인 쿠폰을 드릴 겁니다. 5만 원짜리. 여기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할인 쿠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뭐 과목 선택해서 강사 선택하셔가지고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글을 남겨주세요. 저 이거 신청할 거예요 라고 하면 설명회 참석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 다 써서 내셨잖아요. 예, 해서 저희가 이제 할인 쿠폰을 SMS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 할인 쿠폰 번호를 갖고 결제하실 때 입력하시면은 5만 원이 차감돼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온라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팔지 좀 마세요. 이렇게 쿠폰 막 나가면 다음날 벼룩 시장에 올라와요. 예, 쿠폰.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추첨을 해서 그 학원 강의 또 5만 원 할인권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유지원 회계사 왔다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학 공부를 처음이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던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던 그 앞에 무슨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요? 예, 회계 원리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얘는 무료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회계 원리는 반드시 선수강하고 오셔야 돼요. 예, 유지원 회계사님 막 짜증내요. 예, 꼭 들으세요. 아셨죠? 자, 대충 설명은 드린 것 같고, 예, 그러면 추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 김수연님, 45번 권민지님, 예,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자, 그 아이패드를 원하는 분, 예, 스톱해 주세요. 22번 김소희, 예, 축하드려요. 자, 이상입니다. 혹시 뭐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자세한 건 데스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